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조만간 인사드릴 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건데 괜히 착한 척하다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고 의심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며칠 동안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한 거죠. 평범한 점퍼와 모자로 변장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녀를 관찰하면서 이 아버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안 사정이 너무나 딱했거든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사라졌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혼자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아버지의 의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과연 이 아버지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정말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강재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꿋꿋한 자세로 걸어가는 그는 젊은 시절 30년 넘게 경찰로 일했던 사람답게 여전히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영훈아, 밥 먹자.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들 강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7살의 영훈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지만 제복과 달리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던 중 구청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 이제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요즘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책은 안 읽더라고. 제복은 영훈이 데워놓은 국과 반찬을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런 저녁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손자가 살아있을 때는 밥상을 차리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영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제복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로 제복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국그릇을 든 손이 잠시 멈췄고 영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인데? 조만간 자연스럽게 소개할게요. 이름이라도 말해주면 안 되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영훈은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조만간이라는 말만 남겼죠. 제복은 기쁜 마음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말을 숨기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영훈이 돌아간 후 제복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왜 자세한 말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평소 솔직한 영훈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인가? 제복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본 탓인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만만치 않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인 걸까? 별의별 상상이 다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하지만 우리 영훈이가 워낙 순진해서 제복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혹시 속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37살까지 혼자 지낸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내일 영훈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복은 그렇게 결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제복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그 후로도 집에 들를 때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제복의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쁘지만 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영훈아, 그 사람 이야기 좀 더 해줄 수 없나?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개할게요. 영훈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복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재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복은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수제비 집에 들렀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로 봉사를 하느라 배가 고팠거든요. 수제비집 사장은 제복과 같은 동네에 살며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복 씨.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도서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말이야. 수제비 하나 주세요. 제복이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사장이 수제비를 끓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영훈 씨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우리 영훈이가요? 네, 저기 수제비집 아가씨랑 종종 같이 오는 것 같던데요. 둘이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제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영훈이 누군가와 함께 이 근처에 온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수제비집 아가씨요? 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수제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이요. 이름이 은진이라 했나? 혼자서 가게 꾸려가면서 참 고생 많아요.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제복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수제비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 어떤 분인가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걸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은 참 좋아 보이던데요. 제복은 수제비를 먹으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제비집에서 일하는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훈과 자주 함께 온다는 것. 이 모든 정보들이 제복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복은 그 수제비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괜히 들키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제복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훈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수제비 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니.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우리 집도 전세지만 재산은 좀 있으니까. 제복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여러 면을 본 탓인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영훈에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복은 영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훈아, 혹시 그 사람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말이야. 아버지,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훈의 대답에 제복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직업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회피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인 건 아닐까요? 내가 직업을 따지는 건 아니야. 다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영훈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복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 수제비 집에 가서 영훈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제복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평소 입지 않던 점퍼를 꺼냈습니다. 혹시 영훈이나 그 여자에게 들킬까봐 평소와 다른 옷을 입기로 한 것입니다. 모자도 깊숙이 눌러 쓰고 안경도 바꿔 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라면. 제복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제비 집에 가서 영훈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복은 평소 쓰지 않던 회색 점퍼와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영훈이나 그 여자에게 들킬까봐 이런 변장까지 하게 된 자신이 우스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제비집 사장이 알려준 대로 2블록을 걸어가니 작은 수제비집이 보였습니다. 은진이네 수제비라는 손글씨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제복은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을 시간을 골라서 온 것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육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갈해 보였습니다. 바로 박은진이었습니다. 수제비 주세요. 네, 잠깐만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은지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복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제복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경찰 생활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겉으론 흠잡을 데 없군.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제복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은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수제비를 끓이면서도 가끔 홀을 나와 테이블을 닦고 물컵에 물을 채우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은지는 재빨리 나와서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메뉴를 고르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아가야, 수제비 작은 걸로 하나 주렴. 큰 건 내가 다 못 먹어. 네, 할머니. 작게 해드릴게요. 김치도 덜 매운 걸로 드릴게요. 할머니의 주문을 받으며 은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복은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노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할머니가 수제비를 드시다가 실수로 국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미안해하셨지만 은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손이 떨려서 말이야. 전혀 미안할 거 없어요. 천천히 드세요. 은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복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더 오래 지켜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제비가 나왔을 때 제복은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수제비도 쫄깃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진이 물컵에 물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복은 계속 은진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주방일과 홀일을 모두 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간에 음식 배달을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싣고 나가는 은진의 뒷모습을 보며 제복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속셈을 갖고 영훈에게 접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건 좋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훈은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제복도 나름 집 한 채 있는 처지니까 말이죠. 제복은 수제비를 다 먹고 계산을 하며 은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은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복은 가게를 나서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더 와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와봐야겠군. 제복은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은진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 본 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제복은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수제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점퍼와 모자로 변장을 하고 말이죠. 이번에는 좀 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은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죠? 은진이 제복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복은 조금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수제비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제비 드실 건가요? 네, 부탁합니다. 제복은 자리에 앉아 어제보다 더 자세히 은진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모든 걸 혼자 해내고 있었죠. 손님이 많아져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복의 눈에 띈 것은 은진이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메뉴를 묻지도 않고 평소 주문하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제비 곱빼기요.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네, 김치 많이 해드릴게요. 맵게요? 당연하죠.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제복은 은진이 이 가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복의 의심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 한편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수제비를 주문하신 후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돈을 좀 부족하게 가져왔네요.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며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시지만 수제비 값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제복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은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음에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은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해하며 여러 번 고개를 숙이셨지만 은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특히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형편에 있을 텐데도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제복은 은진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마음씨 착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제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장 참 착하죠? 맨날 저런 식이에요. 네. 이 근처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인데 은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휴, 그 집 참 안 됐죠. 제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진의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안 됐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고 사라졌어요. 빚까지 지고 말이에요. 어머니도 지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제복은 마음 한켠이 찌릿해졌습니다. 은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가게도 운영하고 참 대단해요. 나이도 어린데 말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5살인가 그럴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고생하고 있어요. 제복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진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안정적인 남자를 찾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이라던데 참 잘 됐어요. 공무원이요? 네,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분이던데요. 가끔 같이 오는 걸 봤어요. 제복은 그 남자가 영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면 은진이 영훈의 직업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복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진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착한 마음씨, 어려운 가정 환경, 그리고 영훈과의 관계까지. 진심일까 아니면 제복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은진의 모습은 분명히 제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수제비 집을 다니며 은진을 지켜본 제복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복은 평소 만나던 동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복은 동네 택시 기사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요즘 영훈이 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 말이야. 제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이야. 제복은 은진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사라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집이면 좀 껄끄럽지 않나? 택시기사 김 씨가 첫 번째로 반응했습니다. 요즘은 가정 환경도 따져야 해. 집안에 빚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맞아. 특히 사업 망한 집은 더 그래. 빚쟁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야. 동네 이발사 박 씨도 거들었습니다. 제복은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해 봤어?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일은 열심히 하더라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이지.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거야. 제복은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영훈이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특히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 제복이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여자들 현실적이야. 사랑보다는 조건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제복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은진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당연하지. 아들 결혼은 신중해야 해. 한번 잘못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복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은진을 지켜보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던 감정이 다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돈 없는 집 딸이라는 말이지. 우리 영훈이도 공무원이고 나도 집 한 채 있으니 혹시. 그날 밤 제복은 영훈과 저녁을 먹으며 다시 한번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영훈아, 그 여자 집안은 어떤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들 결혼인데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 가정 환경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영훈의 이런 대답에 제복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할까요? 혹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아닐까요? 영훈아,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봐. 그 여자, 너 잘 아는 거 맞냐? 집안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진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영훈이 처음으로 은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복은 아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아버지는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한 번 속으면 돌이킬 수 없어.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영훈은 은진을 믿고 있었고 제복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진 씨를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 제복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훈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만나신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내가 소개해줘. 아버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만나보겠다. 제복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복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공무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수제비 집에 가서 직접 말을 걸어봐야겠다. 제복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몰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은진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훈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은진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제복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복은 평소보다 일찍 수제비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진과 직접 대화를 나눌 작정이었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제복을 알아보는 눈치였지만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제비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제복은 자리에 앉아 은진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관찰하는 날이라는 생각에 더욱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은진의 모습은 일관되게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수제비가 나오고 제복이 식사를 하는 동안 가게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제복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은진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제복이 은진을 불렀습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진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복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복은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강영훈의 아버지입니다. 은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영훈 씨 아버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며칠 동안 이 가게에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은진은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영훈의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저를 지켜보셨나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제복의 솔직한 말에 은진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요?
영훈이가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은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훈이를 만나게 된 거죠? 제복의 질문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영훈이의 직업을 알고 접근한 건가요? 이 질문에 은진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영훈 씨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영훈 씨를 처음 만난 건 이 가게에서였어요. 우연히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손님이었어요. 은진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훈 씨가 공무원이라는 걸 안 건 한참 후였어요. 그리고 집이 어디인지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왜 영훈이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이 질문에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따뜻하게요? 네. 저는 사랑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은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에만 신경 쓰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고생하셨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요. 제복은 은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훈 씨는 달랐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은지는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제복이 수첩을 받아 펼쳐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정리 내역, 가게 운영에 관한 메모들, 그리고 영훈과 함께 다녀온 소풍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영훈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제복은 수첩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내역을 보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훈 씨가 제게 처음이었어요. 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요.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영훈 씨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영훈 씨를 사랑합니다. 제복은 은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훈 씨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어요. 은진의 말에 제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심으로 영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복은 수첩을 은진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진심으로 영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수제비 집을 나온 제복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은진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복은 계속 은진의 말들을 되새겨봤습니다. 특히 사랑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제복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만으로는 진심을 완전히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제복은 은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 옆 동네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은진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 제복 씨. 혹시 수제비 집 은진이라는 아가씨 아세요? 네, 알죠. 왜요? 내가 지난달에 길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준 게 그 아가씨예요. 제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요? 네, 그것도 자기 가게 문 닫고 말이에요. 내가 길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는데 그 아가씨가 지나가다 보고는 바로 택시 불러서 병원까지 같이 가줬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진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병원비도 먼저 내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갚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아가씨 요즘 세상에 드물어요. 남일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복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은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마음씨 착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가씨한테 고마워서 수제비도 사 먹으러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가씨예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제복은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은진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다음 날 제복은 다시 수제비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은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제비집 주방 아주머니 계세요? 제복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 김이모님 말씀이세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지난번에 할머니 한 분 병원에 데려다 줬다면서요? 은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일요? 별것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별것 아니라뇨.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복의 말에 은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은진의 반응을 보며 제복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제비집 주방에서 일하는 김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아, 제복 씨 오셨네요. 은진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진이가 참 착한 아가씨죠? 이런 아가씨 요즘 세상에 드물어요. 김이모는 제복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아저씨가 수제비값 못 내셨을 때 말이에요. 네. 은진이가 그 돈을 제게 맡기고 갔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수건에 싸서 말이에요. 김이모는 서랍에서 하얀 수건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깜빡하실까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뒀더라고요. 제복은 그 수건을 받아들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진이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요. 제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내가 너무 큰 착각을 했구나. 제복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을 구한 거였는데 제복은 그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진은 영훈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영훈이 은진의 따뜻함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진의 마음씨를 영훈이 알아본 것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은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복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제복의 말에 은지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제복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은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훈이한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버님. 충분히 이해해요. 은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제복은 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은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만나보셨어요? 응, 만나봤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제복은 영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복은 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이번 주말에 은진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자. 정말요, 아버지? 영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래,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렸잖아.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은진 씨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제복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은진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골라 샀습니다.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소고기 무국을 끓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위해 요리도 하게 되네. 제복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며느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복은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고 도라지 무침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 영훈과 은진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은진은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은진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은진 씨.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진은 봉지에서 예쁘게 포장된 과일을 꺼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제복은 은진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 앉아요. 오늘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제복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을 내왔습니다. 소고기 무국과 도라지 무침,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은진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영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간단한 것만 해먹던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한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제복의 말에 잠시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우셨으니까요. 제복은 은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하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은진 씨. 그런 말 해줘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제복은 은진과 영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훈이 은진을 배려하는 모습,
은진이 영훈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은진 씨, 가게 일은 어때요? 혼자 하기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제복의 칭찬에 은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훈 씨가 많이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 영훈이가 그런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제복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복은 은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진 씨, 사실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알고 있어요, 아버님. 정말 미안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은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제복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영훈이를 맡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영훈 씨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날 밤 영훈과 은진이 돌아간 후 제복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영훈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기뻤습니다. 몇 달 후 명절이 되었습니다. 제복은 은진을 위해 새 한복을 사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은진 씨, 이거 입어봐요. 이게 뭐예요? 우리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은진은 감동하며 한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명절 당일 제복은 새 한복을 입고 나온 은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짜 가족이 된 날이야. 영훈과 은진이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제복은 거실에서 특별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액자에 넣어둔 하얀 수건이었습니다. 은진이 할아버지 수제비 값을 대신 내며 정성스럽게 싸뒀던 그 수건을 제복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건에는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 진심으로 이어진 한 가족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을 알아본 이야기.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따뜻한 교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못 알아봤지. 진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 그 아이 우리 집의 복덩이야. 제복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